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 말을 남긴 사람, 공자. 그의 본명은 공구, 자는 중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자가 생애 마지막 해 73세가 되던 해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때는 춘추시대 기원전 479년 노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 조용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공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구나. 그때였습니다. 툭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죽간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먼 길을 온 듯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나라에서 온 장삼이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3개월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농부가 무슨 학문을, 나이도 이미 많은데. 하지만 공자는 조용히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배움의 신분이 어디 있겠소. 장삼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논어의 구절을 읽고 토론할 때 장삼은 그저 조용히 앉아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일부 제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글도 모르고 학문적 소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자는 홀로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삼이 하루 종일 일을 도와준 하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내일은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도우겠소. 아니에요, 장삼 어른. 어른이 손님인데 어떻게? 손님이라니. 나는 여 배우는 학생일 뿐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소. 배우는 자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자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장삼이 여러분께 수업을 해줄 것이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글도 모르는데. 그래, 글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공자는 장삼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장삼, 네가 이 3개월 동안 깨달은 것을 말해보거라. 장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글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겸손함이야말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무식하지만 그렇기에 더 간절히 배우고 싶어집니다. 셋째, 인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바로 인이더군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학자를 보았다. 장삼은 글은 모르지만 도를 깨달았다. 공부란 무엇인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인가? 어려운 이론을 아는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공부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이해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자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생 학이 시습지 불역서로라고 말해왔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기쁨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오는 것이구나. 장삼, 네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가 배운 이인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구나. 장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며칠 후 장삼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공자는 장삼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인자다. 네가 비록 글을 모르지만 이 글자의 의미는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보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말 거라. 장삼이 정중히 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공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구나. 장삼이 떠난 후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르치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에게서 배우는 자구나. 장삼에게서 나는 겸손을 배웠고 진정한 실천이 무엇인지 배웠다. 여러분도 기억하거라. 배움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자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평등성입니다. 공자는 유교무류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AI가 모든 질문에 답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삼처럼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삼인행 필유하사.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는 어디서든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학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장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공자의 이 말씀이 더욱 깊게 와닿는 이유는 그가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농부 장삼에게서 배울 것을 찾은 공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마지막 제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